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분이 좀 울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분도 좀 좋게 도와드리고 활력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우울증이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 이렇게 느끼는 순간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종목에 관한 우울증 절대 겪지 마십시오. 저희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 기다립니다. 02-3153-1613번 전화이죠. 그리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centv.co.kr 서울현대TV 홈페이지 방문 후 종목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종목상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종목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제도 올렸는데 상담 못 받고 그제도 상담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은 오늘 한번 빨리 신청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에 응급처치 요원 두 분 만나보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 골든 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코스닥 IT 부품주 최근에 사신 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저의 오늘 시장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 예. 이제 경기 방어주 사려고 하니까 방어주는 비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예, 저도 키워드는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박수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의 수급적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떨어졌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호재가 없고 그리고 또 유달리 악재가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외국인이 그리고 반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연기금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성적을 좀 올렸죠. 그만큼 연기금의 매수세 자체가 너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지수 자체의 낙폭이 커졌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신과 지금 외국인이 동시에 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기금 혼자는 부족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서, 다만 저는 조금 호재라고 생각을 되는 게 버냉키 연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는 미국의 어느 정도의 지금 경기 부양 정책 자체는 지금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악재 자체는 그렇게 유달리 벌어지지 않는다. 다만 원화 강세라는 것만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박수권 등락을 거듭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음식료 업종이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경기 방어주 또 환율 감안했을 때 음식료 쪽에서 좀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 들어보았고요.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먼저 키워드부터. 네. 일단은 오늘은 세 분 다 겹치는 것 같아요. 그 벵가드 얘기가 어차피 외국인 얘기다 보니까 예. 좀 겹치는 것 같고요. 오늘 벤가드, 자동차 그리고 가격 조정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차요. 예. 일단은 그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하자면 벤가드 10조 정도 더 매물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간 기준을 봤을 때 4천억 정도 지속이 되면서 한 48주 정도 이렇게 출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죄송 48주가 아니네요. 4주 정도 보게 된다면은 하여튼 4천억 정도 나오게 될 건데, 지금 4천억 정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 그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 위태위태하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매물이 쏟아질 때 그 매물이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물량이 아니고 고점에 대한 매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벵가드 우려로 인한 어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와서 1980포인트 그리고 박스권 좀 만들어 본다면은, 좋은 박스권을 만들어 보자면은 198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202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충분한 어떤 가격 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이미 가격 조정이 어떤 신호가 이미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조금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동차 오늘 조금 시장 예상외로 조금 강했었다가 지금 장막판 쪽이 무너졌는데요. 자,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를 얘기할 때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가 21만 원을 이탈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냉정하게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엔화 약세든 뭐 원달러 환율이든 이 부분을 떠나서 보셔야 생각이 될 부분이, 자, 2분기 때 현대차가 몇 대 팔았을까요? 111만 대 팔았습니다. 근데 4분기 때 122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2분기보다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2분기 2조 5천억보다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본다면은 지금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 때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아무리 좋게 주더라도 1085원에서 108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1만 대 더 팔았지만은 중요한 건 환율이 그만큼 더 많이 깎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상치인 2조 3천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올해 목표치인 9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도 물론 맞지만 지금의 어떤 엔화 약세를 좀 걱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2분기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상황이 나빠졌나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그 현대기아차 합쳐서 미국이 그 어떤 뭐 유럽이란지 중국도 있긴 하지만 미국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어쨌든 8.9%가 어떤 마의 수치에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9% 달성을 못하면서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가 7%대의 어떤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학주 정도의 어떤 그 큰 어떤 실적 큰 폭의 실적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현대기아차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덧붙여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 얘기는 신선했고 또 다른 얘기는 뭐 같은 키워드 다른 느낌이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정청 전문가님.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얘기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짓고요. 제가 오늘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난리 났습니다. 지금부터 긴급진단 119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긴급진단 119는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집중 클리닉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죠.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로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많은 분들이 빨리라는 부분에 선점을 좀 하신 오늘이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살펴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 예, 최근에 좀 계속 밀렸죠?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게요. 새해 한 18만 원 가더니만 곧바로 이제 16만 원대 초반인데 얼마에 이제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64% 22만 6천 원. 64%요? 예. 이거 뭐 25만 원 위에서 한번 사시고 20만 원 밑에서 물타기. 아니, 한 번에 탄 거 22만 원, 22만 6천 원 한 번에 산 거요. 아, 64%를요? 예, 예. 그럼 꽤 기다리셨네요. 그죠? 네, 작년 5월, 그러니까 2010년도 5월 달에 넣을 거예요, 아마 그게. 예,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시청자님 손실이 꽤 크신데 또 이제 좀 가는 것 같더니 밀린단 말이에요. 예, 어떤 예. 부분 꼭 알고 싶으세요? 아니, 이게 저 실적이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건가, 4분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싶어서요. 전화 드렸어요. 예, 4분기 실적만 알려드리면 되나요? 아니, 10원 4분째 어떻게 해서 한 번에는 못 나올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예. 19만 원에 18만 원, 한 19만 원 정도 팔아가지고 다시 저 정도면 더 가려고 했는데 18만 이전에만 지금 내리막길 나가 한 2만 원 빠져본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예. 그래, 작년 고점 정도만 가면 또 뭐 어떻게 예. 좀 팔고 해볼까 했는데 다시 빠지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 좀 손실을 만회하면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1년 예. 정도. 예. 제가 상당히 조금 말을 참 조심해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파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뭐 90%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쉽사리 말을 못 해드리는 거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17% 정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분기 대비를 보시면 39%라는 숫자가 이제 감소를 했는 형국이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지금 하향 추세로 흘러가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S오일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정제 마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예. 그런 정제 마진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유가는 계속적으로 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1분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정제 마진이 개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하락했을 때는 정제 마진이 남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분기에는 무조건 정제 마진이 많이 남게 되겠죠. 왜냐하면 미리 기름을 사놓고 난 다음에 팔잖아요.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2분기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낮았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3분기에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예. 지금 4분기는 어떻습니까? 3분기에 높았던 유가 자체가 지금 다시 낮아지니까 정제 마진이 많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내려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화학주라든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오더라도 큰 폭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상으로 한번 보니까 제가 뭐 손절이란 말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도 뭐 12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도 버텼지 않습니까?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맞죠? 예. 그런 거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지옥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1분기에는 그럼 1분기에는 좀 나아질까요? 4분기보다 나아집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럼 1분기 기다려야지 뭐 1분기에 좀 나아진다 그러면. 예, 대신에 20만 원이 혹시나 넘어가게 된다면 예, 예. 그때는 조금씩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예, 꼭 예. 하십시오. 18만 원, 19만 원 되면 저 19만 원 되면 좀 저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때 예. 당시에 그게 그때 안 돼가지고 18만 2천에서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18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를 꼭 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시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그래요,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1분기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되 한 18만 원, 예. 19만 원 언저리 오면 일단은 조금 비중은 덜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예. 전화나 문자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 타마가 예. 자, SK이노베이션 저희가 첫 번째 상담 종목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문자 조금 폭주네요.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안내비요. 아이고, 언제 사셨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안철수 후보님께서 나오기 전에 네. 그때 샀거든요. 한 몇 개월 됐지요. 최고 올랐을 때요. 그러면 10만 한 13만 원? 13, 5천. 예. 13만 5천 원이요? 네, 그 선에 샀어요. 그 밑으로요. 그 선 비슷하게요. 아,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이신데요? 70%요. 70%요? 네. 아이고. 그러면 오늘 뭐 상한가 가고 이제 막 5만 원인데 네. 한 3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막 거의 반 토막 비슷하게 그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전혀 대응을 그냥 안 하셨네요. 예, 전혀 안 했어요. 한꺼번에 하려고요. 아, 예. 그리고 뭐 손실도 너무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예, 예. 혹시 엄청 많이 봤어요. 예. 이런 정치인 뭐 어떤 식으로든 테마주 처음 하시죠? 네, 처음 했어요. 아, 그거 팁도 좀 시간은 별로 없지만 간략하게 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근 전문가님, 13만 5천 원에 예, 좀 가슴이 70%. 아프네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혹시 좌우 구면 아니신가요? 네, 구면이죠. 그쵸. 그때 네.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또 돌올까봐 안 팔았거든요. 기억력도 좋으시다, 정태근 전문가님. 제가 이 네.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가격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네, 최고 올랐을 때 산 거예요. 그거 네. 무렵이에요. 프로그램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하지 마시고 구면인데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팔라고 한 이유가 이런 네. 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좀 네. 아깝지만 팔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데 네. 지금 오늘 중요한 건 그 안랩 있죠. 네. 안랩도 가지고 계신 안랩도 그렇고 미래산업 그리고 노르페인트, 네. 우성사료, 잘만테크 그거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안랩이 14% 급등했고요. 그리고 네. 보셔야 될 부분이 미래산업 볼게요. 네. 미래산업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테마주인데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그리고 우성사료, 뭐 써니전자 뭐 아니, 우성사료도 상한가 같죠. 네.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유 자체가 그 송호창 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미국에서 안철수 만나고 난 다음에 네. 송호창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 씨가 지금 미국에서 준비가 되면 귀국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자체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음 차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네. 한국으로 넘어온다. 그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네. 다시 한번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유를 하는 쪽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아니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들썩여만 주면 시청자님은 좋은데 소위 네. 막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죽었다 네. 이쪽 쪽은 이제 뭐 살아날 기미가 없다 이런데 상한가 가잖아요 어쨌든. 네. 일단 그 상한가가 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안철수 씨가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송호창 그 사람도 밝힌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유출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대선에 대한 준비가 다시 한번 재준비가 끝나면은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되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런 이유를 현재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일단은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네. 갖고 계시다가 일단은 지금 반등이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가격까지 일단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 7만, 그몇 월달까지 갈까요? 그게요? 이거는 매달 단위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름 안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6, 7만 원까지는요? 예, 지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써니전자 같은 게 네. 먼저 움직였고 네. 미래산업 그리고 우성사료, 네. 잘만테크 다 같이 움직이죠 지금.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안철수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6만 원에서 한 7만 원, 7만 원 잡아둘게요 그냥. 7만 원 전후까지 가격이 오게 된다면은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 이해되죠? 7만 원쯤 되면 한 네. 번 움직인 게 나을까요? 지금 움직이죠. 지금 움직이면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던 그런 반등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원 예. 됐을 때 한 번 움직이는 건 괜찮겠습니까? 7만 원 정도 갔을 때 그때 움직임을 한번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손실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손실 너무 예. 봐가지고 저는요,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 선까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약팔 계속 예. 있으려고요. 이거는 계속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7만 원까지 네.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그때 의뢰 한번 해주세요. 제가 화요일 날 나오니까 화요일에 화요일 날. 전화 신청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네, 가지고 계세요. 이거 시청자님. 팔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정태근 전문가님하고 이제 뭐 아주 계속 이렇게 컨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태근 그리고 이상루 전문가님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태근 전문가님은 또 불쑥불쑥 특별 출연도 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연결이 원활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맞간을 좀 이용해서요. 코리아 서키트 문의해 주신 분 간단하게 좀 살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은 굉장히 여러 차례 보내셨는데 코리아 서키트 19,000원에 70%라고 문자를 주신 분, 예, 끝번호 3986님 맞으시죠?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급락을 했잖아요. 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일단 인터플렉스랑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일단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큰 음봉은 무조건 일단 피하고 보자입니다. 일단 지금 코리아 서키트 4분기 실적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1분기에 대한 우려감이죠. 지금 뭐 루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돌고 있고 일단은 FPCB에 관해서 지금 인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BH, 플렉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가격 압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케이스 업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름이 없던 기업들의 뭐 케이스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만큼 삼성전자 안에서도 이때까지 납품을 계속적으로 하던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다 뿌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은 점유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50% 점유율을 할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은 좋으나
1분기에 대해서 우려감 자체가 지금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폭 자체가 커지는 거고,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추이를 다시 한번 더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중 축소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내일 당장요? 매수가가 코앞인데. 예, 일단은 그래도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꼬리 달고도 내일 또 빠질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19,000원에 무려 70% 비중이신 분, 제가 급하신 것 같아서 빨리 좀 살펴드렸는데, 일단은 내일 당장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십시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화 이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궁금하신 종목은요? 메가포스트. 메디포스트시죠? 네, 메디포스트요. 예, 예. 자, 얼마나 사셨고 또 언제 사셨는지 매수가하고 비중 네, 알려주십시오. 15%고요. 네. 89,000원에 12월 중순경에 샀습니다. 작년 예. 12월. 예, 그렇죠. 작년 12월. 네. 네, 사실 그때 89,000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가 뭐 좋았었는데. 메디포스트가 10만 원을 가느니 안 가느니 그러다가 이게 이제 네. 쭉 밀려가지고, 그렇죠. 연말에 네. 사시고 난 다음에 예, 네. 좀 굉장히 고생스러워서 한 7만 5천 원까지 갔었네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밀려서 8만 원이 안 되는데, 네. 일단 뭐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비중은 15%. 어떤 부분 알려드리면 도움이 좀 될까요? 거기 줄기세포,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고 해서 제가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른 제약주 같은 거는 잘 가는데, 그거는 제약주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 가가지고 이거를 손절매를 해야 되나, 그러면 어느 쯤에서 다시 음. 물을 타가지고 반등하면 나올 수 있을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바이오 이쪽 제약주 매매해 보신 종목은 없으시고, 이게 처음이세요? 있습니다.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매매를 해 보셨었어요? 네, 네, 그거는 많이 수익이 봤어요. 좀 많이 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많이는 안 났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래요. 또 메디톡스하고 메디토스트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좀 하는 일이 다른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네. 이제 제약이 다 가는데 왜 못 가느냐,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다면 얼마에 손절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자, 예. 예,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이 도와주시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우리 같이 화면을 잠시 좀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줄기세포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기업만 하더라도 줄기세포 기업이 몇 개 됩니까? 상당히 많죠. 맞죠? 네, 네.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기업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시청자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장성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네. 부분은 조금 감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카티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써놨는 게 있습니다. 그럼 월 20건 처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네. 이렇게 고점에서 사는, 그렇게 이제 뭐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을 정말 5년, 6년 이렇게 보유를 하셔야지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네. 예. 벌써 시세를 크게 한번 줬잖아요. 왼쪽에 보면 네. 언덕이 상당히 크죠. 네. 언덕이 큰데 자기가 골짜기까지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언덕 한 개도 더 만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물량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옆으로 기어가는 추세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단 뭐 사셨으니까 어떡하죠, 그러면? 예, 일단은 비중 축소를 좀 하십시오. 예. 아, 그래요? 예. 장기적으로 정말 2년, 네. 3년 이렇게 보실 거 아니면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을 좀 찾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십니다. 아까 또 언뜻 뭐 추가 매수도 얘기하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는 중국 관련입니다. 네. 차라리 기어가는 종목을 찾는다면 철강 업종을 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메디포스트 네. 비중 축소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요, 나도 메디포스트 갖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디포스트하고 메디톡스하고 한번 보십시오. 전혀 다른 차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예전에 이만큼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메디톡스는 아직까지 조금 건재하거든요. 이름이 또 비슷해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죠? 자, 전화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네. 예, 이름이 좀 길게 바뀌었죠.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그게 19,000원 30%. 19,030%.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 예, 며칠 전에. 예, 근데 사시고 나셔서는 수익이 좀 안 나는 그런. 예, 그렇긴 한데 네. 장기적으로 좀 보고 샀는데 아, 괜찮은 예, 알겠습니다. 사시고 나셔서 뭐 며칠 안 됐는데 수익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중장기로 어떨까?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자동차가 안 좋으면서 같이 좀 이렇게 예. 됐는데. 일단 어쩔 수 또 자동차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아니, 넥센 타이어 주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일단은 그 시청자님, 네. 예,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잘 보세요. 한국 네. 타이어 월드를 먼저 좀 볼게요. 한국 타이어 월드가 한국 타이어 지주회사죠. 네.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러면 한국 타이어가 수익이 나야지 한국 타이어 월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분법 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넥센 타이어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넥센 타이어도 주가가 상당히 현재 지금 좋지가 않죠. 화면 보시면은 이게 네. 넥센 타이어거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게 안 빠지지만 뭐 안 빠지는 거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계속 조금씩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자,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수출 물량이 한 80%가 돼요. 전체 제품에. 근데 80%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환율 얘기 계속 나오죠. 네. TV에서. 뭐, 엔화든, 지금 예전에 뭐, 원달러 얘기하다 지금 엔화 약세 얘기하고 있죠. 네. 엔화 약세를 보이고 원화 강세를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출업체들의, 채산성 수출업체들의 실적을 깎아먹을 수가 있겠지요. 네. 그쵸. 원화 강세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 많이 팔수록 수익이 남는 건데 원화 강세를 보이면 도리어 그게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원화 강세 부분들 때문에 지금 4분기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대장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 부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업체 그리고 관련된 부품뿐만 아니라 타이어 업체까지 현재 이렇게 연달아서 안 좋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자 어떤 전개관계가 되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네. 자동차 업체가 안 좋고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타이어 업체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타이어 실적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한국 타이어 월드도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소대 말씀을 하셨듯이 19,000원에 사셔가지고 진짜 길게 한 1, 2년 정도 볼 거 아니라면은 요거는 일단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예. 19,000원 이때가 오면은 매도할까요? 잠시만요. 19,000원대 왔으면 저도 좋겠네요. 19,000원대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게 가격이 한 16,500원, 17,000원,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지받고 반등을 준다면은 19,000원 기대를 해보시지만 만약에 그 자리 못 지켜주면은 뭐 추가적으로 그냥 15,000원까지 그냥 밀린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차라리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500원 전후에서 반등을 주면 그때 물타기해가지고 19,000원에 파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러네요. 16,500원에 예, 그쵸. 그때 그러니까, 예, 예. 내리면은 예. 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절반을 줄이고 차라리 16,500원에서 반등을 주면은 그때 물타기해서 19,000원 노려보는 게 낫다. 근데 16,000원까지 빠졌는데 반등 안 주면은 그냥 나머지 물량도 그냥 파는 게 나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요? 일단은 그럼 예, 이것은 네. 환율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환율하고 환율이 그다음에 현대차, 환율이요. 기아차 주가 흐름하고요. 예, 오르면은 네. 오를 수가 있는 입장이네요. 그쵸. 그럼 환율이. 지금은 영향을 그쪽이 받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럼 국가에서 이 환율에 신경을 쓴다 그러는데 네. 그게 정책적으로 좀 효과를 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상승할 수 있는 여전히 있는 거네요. 그거는 2분기부터 봐야 돼요. 네. 이미 1분기가 지금 현재
올 1월달에 1월달 이미 진입을 했죠. 지금 정도 반등을 준다고 해도 최단성을 그러니까 이전에 최단성을 가져가실 만큼 환율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쨌거나 제일 쉬운 거는 지금 환율이 막 계속 내려간다, 뭐 연중 최저치다 그러는데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현대기아차 주가도 이제 조금 괜찮네 싶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 돌아와 보시면 그때는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근데 환율이라는 거 굉장히 큰 문제라서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부진하고 그것 때문에 타이어가 밀리는 이런 그림 속에 타이어를 사시는 거는 조금 일단 지금은 안 맞는 그런 투자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우리 정세근 전문가님이 나올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6시 반 됐는데요. 오늘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사상 최초로 이런 방법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분 되면 그 안에 그냥 얘기 다 끝내고 곧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종목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보입니다. 자, UID로 출발할게요. 7819님 종목 맞죠? 9,800원에 30% 목표가하고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네요. 네, 일단 손절가는 8,300원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상을 본다면 이거는 적은 주가입니다. 주가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단기 트레이딩에는 좋은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잠시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기관에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벌써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선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8,000원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UID 일단은 상담 도와드렸는데 8,000원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대. 아주 중장기 진짜 계속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면 모르겠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급이 안 좋대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엔 바텍가입니다. 이거 뭐 중국 수혜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계속 신고가인데 자, 바텍 11,500원에 20%이신 분 역시 목표가와 손절가 모두 궁금하시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바텍은 지금 1,600원, 이분의 매수가는 11,500원. 예. 예, 네. 좀 빠르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바텍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체적인 결론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바로 차트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 사이버 결제가 그 바텍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거든요. 자, 위쪽이 바텍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 바텍 고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켜주는 자리가 있죠. 자, 아래쪽에 한국 사이버 결제 볼게요. 고점 낮아지면서 아래쪽에 지켜주는 가격이 있죠. 비슷하죠. 근데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사이버 결제가 그 위에 바텍처럼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가 있었지만은 가격을 어떻게 됐어요? 이탈해 버렸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바텍도 지금 고점 낮아지고 있고 많은 정도 가격이 지켜주고 있지만은 한국 사이버 결제의 어떤 그 유사한 어떤 패턴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정도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못 팔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많은 가격대를 지켜주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정도 가격대를 한국 사이버 결제 차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많은 가격대를 지켜준다면은 보유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손절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제도 갑자기 도입했는데 좋네요. 속도가 나면서 내용도 알차지고 있습니다. 자, 바텍 10,000원 손절가를 지키는지 꼭 보십시오. 자, 이번엔 지주회사 LG와 LG전자 묶어갑니다. LG전자 이번엔 제 생생한데 일단 지주회사 LG는요 64,300원 오늘 종가거든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담으셨는지 오늘 종가와 같은 매수가에 30%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LG전자는 이분이 이제 기억이 나요. 100%시고 78,200원에 이분은 단기 목표가. 일단 다들 목표가 궁금해 하시네요. 네, 일단 LG 지주회사인데요.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좀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겠고 그만큼 LG 기업들의 어닝 실적 자체 좀 돋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가전에서의 활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스마트폰 점유율 향상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장기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다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할 게 아니고요. 관망을 하셨다가 저점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는 자리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단에 6만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는 예.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상단에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7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꼭 염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 쪽에서 과징금이 나온 거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4분기 실적에 잡히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증가돼 영업이익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방법 말고는 단기적인 메리트는 지금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밑에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64,000원, 65,000원까지는 분명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보유를 하시고요. 이때까지 내려가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손절가 6만 원, LG전자는 6만 한 4천 원. 궁금하신 목표가는 LG는 7만 원, LG전자는 글쎄 일단은 지금 던지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 이번엔 FTEN이 가보겠습니다. 4,040원에 비중 안 주셨고요. 52주 연중 최고가 찍고 약간 밀렸는데 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까지도 아주 잘 가는 종목. 이분은 어제 오늘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익 나고 네, 계시네요. 예. 이분도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도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종목, 이 종목도 좀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최근에 와서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가팔라지고 있어요. 위에 보도 보시면 신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어요. 자, 이 공통점이 있죠. 상승세가 가팔라졌을 경우에 위에 어떤 패턴이 나오면서 고점 신호가 나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고점 신호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 꺾이면서 21선 지지받고 전고점 돌파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후에 주가가 꺾여버렸습니다. 자, 다른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CTC 바이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저 CTC 바이오도 땡겨볼게요. 들어왔는데. 예. 잘 보시면은, 자, 차트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가팔라진 구간이 나오죠. 이것도 눌린 척 하면서 20선 지지받고 반등 주면서 전고점 돌파할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밀려버렸죠. 자, 좀 전에 신양과 CTC 바이오 공통점이 뭐예요?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난 이후에 20선 지지받고 전고점 돌파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꺾여버렸죠.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FTN에도 그런 쪽으로 그 고점 신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안 하고 돼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갖고 계십시오. 제가 고점이 예. 얼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직 21선 예, 저 밑에 그쵸. 있잖아요. 20 예. 이후에 CTC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신양처럼 어쨌든 전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비슷한 그림이 위쪽에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일단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고점을 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홀딩.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FTN이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 상승세가 조금 탄력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하실 때 문의 주시면 더 정확한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OCI 머티리얼즈로 넘어갑니다. 44,500원에 40%이신 분 매수가 언제 오나요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4만 원도 못 지키고 오늘 6% 이상 급락해 37,000원대 초반에서 끝났습니다. 자, OCI 관련주가 최근에 바짝 좋았다가 또 이렇게 됐네요. 예,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좀 보유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추세선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저항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돌파를 나왔거든요. 돌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조금 급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죠.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선을 한번 잡아본다면 하단에 35,000원을 손절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35,000원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90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는 낙폭과대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언제 오나요, 여기에 대해서? 매수가는 시간이 답이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온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오긴 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3,500원, 35,000원을 좀 찍는 것 같으면은 거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90%래요. 일단은 조금 더 쥐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IM 갈게요. 자, IM 6,860원에 20% 그냥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어제 급락 그리고 오늘 또 어제 9% 넘게 밀렸고 오늘 5% 넘게 이틀 연속 연타를 맞으면서 갑자기 손실이 커졌어요. 네. 이럴 땐 참 대응이 안 되는데. 참 그렇죠. 왜냐면 9% 급락했을 때 오늘은 좀 오르겠지 했는데 더 밀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이런. 그렇죠. 항상 이렇습니다. 예. 그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을 주면 상당히 좋은데 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시세 연속성이라는 봐야 될 것
것 같아요. 상승할 때 상승할 때 힘이 강하고 하락할 때 하락 힘이 그만큼 강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그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241선 장기 추세를 일단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41선 이탈을 장기 추세를 이탈했을 경우에 바닥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닉스란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하이닉스란 종목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바닥 신호가 나는지 볼게요. 일단은 IM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241선 이탈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닥 신호가 났냐면은 1차적으로 먼저 저점 형성을 만들고 그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전 저점보다 높은 지역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서 하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패턴 잘 기억, 241선 이탈을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요 뒤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IM의 그 기업 전망 이런 부분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241선 현재 이탈해버렸죠. 그렇다면 요것도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5,500원 전후에서 조금 전에 하이닉스처럼 보셨듯이 어떤 바닥이죠?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표현하는데 쌍바닥 만든 이런 패턴 있죠. 요거 나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요런 방금 보여드린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이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때 가서 저가 매수하셔가지고 반등을 노려보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물타기도 예. 금지, 그냥 기다리는 것도 금지. 예. 일단은 다 팔라. 그렇죠. 일단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하이닉스를 보여드렸듯이 하이닉스처럼 저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게 좀 답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기술적으로 깼거든요. 이렇게 되면 참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반등은 그럼 언제 나오나요는 나중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IM 소화를 해드렸고 이번엔 코론 글로벌 갑니다. 어제도 문자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야 도와드릴 수 있게 됐네요. 3,520원에 10%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차트 보니까 아주 괜찮은 자리에 사신 것 같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거의 골든 크로스 날 때 딱 잡으셔서 지금 꽤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언제 팔지 이제 기분 좋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코오롱 글로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분 같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종목 추천을 한번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4,100원까지 올라왔으면 절반 정도는 매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이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배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이평선 자체를 물고 올라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크게 시세를 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두 번 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깊은 조정을 다시 한번 줄 수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건설주가 분위기가 좋다는 걸 또 반증하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모멘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지 내 돈입니다. 그거를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절반 매도 후에 관망하는 장세를 조금 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절반 일단 비중을 빨리 좀 줄여 주십시오. 일단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이번엔 S맥과 송원산업 묶어서 가볼까 해요. S맥은 17,20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잡으신 것 같고 이 종목도 역시 어제 한 8% 가까이 급락, 오늘 추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등 포인트를 못 잡았는데 이분은 그래서 갑자기 손실 구간이 됐는데 추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리스키한 것 같으니까 물어오신 것 같고 송원산업은 12,250원에 20% 역시 진단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예, 일단 좀 빠르게 좀 보도록 네. 할게요. 또. 일단 기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시간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저도 마음이 좀 많이 급해지네요. 자, S맥 같은 경우에 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부대끼는 가격이 18,000원이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터치 스크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패널 쪽에 많이 많은데 자, 일단은 그 추가 매수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셨으니까 일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최후의 가격이라도 지금 현재 좀 아무리 좋게 주더라도 15,500원 이탈하면 이건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요 121선 요 자리를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121선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남양유업 잘 보세요. 요것도 큰 폭의 반등이 있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격 조정이 121선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장기 추세 안 깨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죠. S맥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S맥 같은 경우에
혹시 매도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보더라도 15,500원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추가 매수 꼭 하시겠다. 그렇다면은 121선. 자, 14,500원입니다. 14,500원 전후에서 남양유업처럼 완만하게 돌아섰을 때 그때 가서 추가 매수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송원산업. 자, 송원산업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자, 잘 보세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자, 잘 보세요. 자, 쌍봉이죠. 누가 보더라도 쌍봉이죠. 자, 전고점 돌파 못했죠. 그러면서 주가 밀려버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는 장기 추세 확인하러 갈 겁니다. 이건 121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1선이에요. 키포인트가. 자, 보세요. 그러면은 가격이 1,300원까지는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급이죠.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기간의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죠. 자, 241선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을 준다고 저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41선까지 내려갔을 때 이 부분에서 기간 매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잘라야 돼요. 앞전에 그 IM처럼 급락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41선까지 최후까지 기다려 보더라도 241선 못 지키면은 특히나 네. 기간의 매수가 못 돌아오면은 매도를 하시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241선이나 기술적인 분석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땐 대략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 갖고 계신 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KG 이니시스와 포스코 ICT 묶어 가볼까요? KG 이니시스는 매수가가 12,800원 20%.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12,350원이라 약간 지금 수익이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포스코 ICT는 7,850원에 20%라고 보내셨는데 오늘 4% 붕 뜨다가 그냥 보합에 끝났어요. 하지만 종가는 8,000원이라 이분은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포스코 ICT는 보내셨는데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니시스부터.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왜 안 갈까요? 4분기 실적도 분명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상 좀 빠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홀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하단에 지금 여기 앞에 보면 갭이 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갭이 있는데 하단에 11,500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전자결제주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전자결제밖에 갈 수가 없는 시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손절선만 11,500원만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포스코 ICT인데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항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추가적인 여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여기에서 한번 대이는데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실패를 하고 이번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대신에 손절선을 확실하게 지켜셔야 되는 게 하단에 7,500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끊어줘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저희 방송도 끊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딱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센타이어 14,700원에 20%. 아까 한국타이어 비슷하게 살펴드려서 어제 급락 오늘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신저가인데 어떻게 팔까요? 이분은 손절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자 왔는데. 일단 파십시오. 그거 파시는 게 지금 화면 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실적 때문이거든요. 실적 때문인데 그건 일단 제껴두고 잘 보세요. 기관하고 외국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려 꽂고 있죠 그냥. 이걸 굳이 갖고 있을 이유, 이것만 보더라도 딴 거 네.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던집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예. 일단은 요게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냥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좋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내일 대응이 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나마 살펴드렸습니다. 자, 넥센타이어 수급이 안 좋아서 매도 사인을 끝으로 오늘 119 출동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구수한 사투리 구사한 두 분은요, 매주 화요일날 함께합니다. 이상로 정태근 전문가님이 오늘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빨리빨리 했는데도 여러분들 종목 가운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6시 저희가 다시 오니까요. 전화, 무료 문자, 홈페이지 글로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마칩니다. 감사합니다.